이란을 2달여 만에 석방하기로 했다고 이란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법원이 영국의 유조선 스테나임 페로호의 석방을 허가했으며 이란 남동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를 곧 떠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어선과 충돌하고서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며 지난 7월 19일 납포했었습니다. 이란의 국방 예산은 사우디의 5분의 1이고 미국에 비교하면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사우디와 미국이 쩔쩔맬까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밖에서 동맹을 맺고 있는 무장단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공격 배후를 자처한 예멘의 후티 반군과 레바논의 히즈불라 등인데요. 이들 무장단체를 동원해 지역의 주요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에서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이란의 전략이란 얘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최대의 압박 이렇게 험하게 하는데 결국엔 무력 사용을 피하더라. 이런 경험도 이란을 점점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2곳에 대한 드론 공격과 관련해 배후로 지목된 이란이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와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이란이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6번째 도전 만에 시즌 13승을 달성했습니다. 자신의 생애 첫 홈런포도 터뜨렸습니다. 전운칠 기자입니다. 예정보다 하루 더 쉬고 등판한 콜로라도전.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4경기 만에 홈런을 얻어맞았고 수비 실책도 나오면서 공 25개를 던진 뒤에야 이닝을 끝냈습니다. 2회부터 체인지업의 제구가 잡히면서 투구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회엔 연속 삼진을 낚았고 이후 2차례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별다른 위기 없이 안정감을 과시했습니다. 답답하던 타선도 직접 뚫었습니다. 5회 상대 투수 산자텔라에 빠른 공을 두들겨 가운데 담장을 넘겼습니다. 빅리그 데뷔 7년 만에 터뜨린 첫 홈런포였습니다. 류현진이 포문을 열자 팀 타선도 응답했습니다. 벨린저가 시즌 46호 말루 홈런을 폭발시켜 단숨에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류현진은 7이닝 3실점으로 임무를 마쳐 평균 자책점 2.41을 기록했고 다저스가 7대4로 승리하면서 시즌 13승도 거뒀습니다. 텍사스의 추신수도 자신의 한 시즌 최다인 23호 대포를 터뜨렸습니다. 첫 타석 초구를 걷어올려 비거리 141m짜리 대형 홈런을 날렸습니다. MBC 뉴스 전운치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온 임신부에게 병원 의료진이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려고 병원을 찾은 임신부를 다른 환자로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서울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 A씨와 의사 B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병원을 찾은 임신부의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 A씨는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수액을 맞으려고 분만실로 이동한 베트남 여성을 태아가 사망해 임신 중절을 받으러 온 환자로 착각해 수면 마취제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의사 B씨는 환자 이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이후 자신이 하혈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태풍이 소멸하고 전국이 쾌청한 가을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현승 기상캐스터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소멸하고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낮 동안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차츰 북서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대관령이 5도, 경북 봉화 7도, 제천 9도 등 내륙 곳곳에서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서울도 1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원 북부 높은 산지에서는 첫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26도, 이천 27도, 광주와 대구 26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찰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를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치상, 범인 도피 교사, 사고 직후 자동차의 정지거리와 피해자 조치 등을 검토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장용준 씨 대신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와 장제원 의원 집안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가성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근 5년이 가장 덥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가장 높은 시기가 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요일 뉴스 포커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논설위원 권순표, 아나운서 류수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를 조사 압박카드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 등을 이 언론은 속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경쟁자의 뒷조사 의혹은 외교를 개인 선거에 이용한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유사한 면이 있다며 러시아 스캔들에 이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화력을 의회에 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보고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맞서면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조사 요청은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2010년 바이든의 아들이 임원으로 일하던 현지 가스회사가 조사를 받자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결국 해임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한편으로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바이든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인 오는 2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YTN 이상호입니다. LA 다저스 류현진 투수가 타석에서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마운드에서도 삼진 8개를 곁들이며 시즌 13승과 팀의 시즌 100승을 이끌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0대1로 끌려가던 5회 말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류현진이 구속 151km 직구를 걷어올립니다. 중견수가 높게 뜬 타구를 쫓아갔지만 공은 결국 우중간 펜스를 넘어갑니다. 투수의 극적인 동점 홈런에 더그아웃과 관중석에서 열광적인 환호가 터져나오고 현지 중계진도 류현진을 전설의 타자 베이브 루스에 빗대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7시즌 만에 터진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첫 홈런이자 박찬호와 백차승에 이은 한국인 투수 3번째 홈런 기록. 다저스 담당 기자 켄 버닉은 류현진이 다저스의 홈런 타자 벨린저의 배트를 빌려 홈런을 때려냈다고 일화를 전했고 구단은 홈런볼을 회수해 류현진에게 전달하며 첫 홈런 달성을 축하했습니다. 마운드에서도 류현진은 견고했습니다. 1회 홈런을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2회부터 빠르게 안정을 찾아 삼진을 8개나 곁들이며 7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졌습니다. 7회 투아웃 뒤에 맞은 투런포가 유일한 옥의 티였습니다. 잘 던지고도 번번이 놓쳤던 시즌 13승을 지난달 애리조나전 이후 6경기 만에 달성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2.41로 조금 올랐지만 메이저리그 전체 1위는 지켰습니다. 류현진의 공수 활약에 다저스는 역대 8번째 시즌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 시즌 다저스의 첫 승과 100번째 승리 모두 류현진의 작품이 됐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홈 등판에서 팬들에게 큰 선물을 안긴 류현진은 다음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투구를 펼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당사자에게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바꿔치기 당사자인 A씨가 장 씨의 지인으로 친밀한 관계라며 장 의원을 포함한 가족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역 근처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SNS에 B양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밤사이 12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연금공단과 삼성물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 측이 제시한 합병 비율 보고서를 근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들은 삼성 쪽 요구에 따라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추는 등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파행으로 결국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인데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심사 방해로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의 직접 고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오는 11월에서 12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위한 투쟁과 함께 강도 높은 정부 여당 규탄 투쟁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금 전 7시 18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재난 방송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 경기도 김포 지역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축 신고 사례가 접수돼 검사 중에 있습니다. 양돈 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와 주변에 대한 소독, 진입로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그리고 출입자 통제 등 철저한 차단 방역을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유다원 앵커 내일 날씨 어떤가요? 네, 내일도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엔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2, 3도 정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장원석 앵커 이번 주 비 소식 있나요? 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맞아요?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무엇보다 박서연 2588 미리 알고 가면 편하겠죠? 킨텍스 한국기계전에 어떤 업체 제품이 나오는지. 아, 미리가 보는 전시회 오토페어. 최신 국내외 산업 정보는 물론 현장 할인 판매까지 한다죠. 한국 기계전 꼭 가봐야겠네요. 검색창에 미리 가보는 전시회. 소개합니다. 메리츠 신여보. 어르신들 필요 쓰고자 메리츠에 다 있다네. 어르신을 위한 신여보험도 역시 메리츠 화재. 임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YTN 뉴스 FM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원석, 유다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수입니다. 제주의 다채로운 풍광을 보고 있으면 찬바람도 잊을 만큼 변화무쌍한 이 계절의 매력에 빠져드는데요. 올레길을 따라 해안을 걷다 보면 멋진 기암절벽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절벽들 사이로는 화산 안반층이 걸러 가장 맑고 깨끗한 제주의 물이 흐르고 있죠. 이 깨끗한 물을 지키는 것, 청정제주를 아끼고 맑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시작점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김혜주였습니다. YTN 라디오 청정자연 보존 캠페인은 제주 삼다수와 함께합니다.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는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해외 이상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교통안전 1분 더.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병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의 초입입니다. 저는 산을 참 좋아해서 가을 장거리 산행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리는데요. 아름답게 낙엽이 물든 가을 산도 즐기고 산행 후엔 막걸리도 한 잔씩 하는데, 그렇지만 단 한 잔이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구시율은 늘어나는 나들이 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졸리시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전자석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세요. 가을로 떠나는 평화로운 여행길에 나와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합시다. 교통안전 1분 톱.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주방용 랩은 뉴랩을 확인하세요. 뉴에코 뉴라이프 자연주의 뉴랩이니까. 프레시 네이처 신선함은 그대로니까 자연주의 주방용 랩. 뉴 에코 뉴 라이프 뉴랩이라면 안심이에요. YTN 뉴스 FM 교통정보입니다. 점점 정체가 줄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간선도로 중심으로 정체가 굵게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더디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들어가는 길도 동작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천천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양방향으로 밀리는데 이번에는 북단 부근으로 조금 더 차가 많은 모습이고요. 반포대교는 남단 쪽으로도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외곽으로 가는 길이 조금 풀렸습니다. 30분 전에만 해도 전 구간이 꽉 막혔는데 현재는 신정로에서 금천구까지 더디고요. 도심 쪽으로는 아직은 금천구에서 성산대교까지 답답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을지로는 상가에서 일가 쪽으로 신호대기 아직 길게 하고 있고요. 창경북로 을지로 4가를 중심으로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방향이나 을지로 상가 방향 모두 정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디고요.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죽전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FM 교통정보였습니다. 지금부터 뉴스가 있는 저녁을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 동시 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안보랍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태아를 떠나보낸 임산부가 있습니다. 영양제를 맞으러 산부인과 갔다가 본인도 모르게 낙태 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의료진이 환자를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잠시 후에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 소식 좀 자세히 전해보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입니다.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오늘 오전 9시쯤에 서울 방배동에 있는 이 조국 장관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그동안 조 장관 자택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 씨로부터 조국 장관 자택 PC에 하드디스크 2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이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조국 장관이 개입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조국 장관 자녀들이 지원한 대학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가짜로 의심받고 있는 인턴 증명서 등이 실제로 진학 자료로 제출됐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 학과 사무실에서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빠져나옵니다. 순자형 가셨어요? 이화여대 입학관 앞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공지가 붙었고 검찰 관계자들이 오고 갑니다. 끝나신 거예요? 조 장관의 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녀들이 지원한 대학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화여대와 연세대, 아주대와 충북대 로스쿨 등 모두 4개 대학을 상대로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의 허위 혹은 위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입시 전형 자료로 이러한 증명서가 실제 입시 과정에서 활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모 씨로부터 조 장관의 자택 PC 하드드라이브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딸 인턴 증명서는 물론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려 품앗이 인턴 의혹이 불거진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도 발견됐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이 인턴 증명서가 사실상 허위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조 장관 딸이 자신의 증명서까지 함께 가져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조 장관 자녀의 인턴 내용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법제사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길 바란다며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정치권도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되는 초유의 사태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급기야 조 장관의 먼지까지 탈탈 털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수사를 한 달이나 하고도 확실한 결과를 못 얻었기 때문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별건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겉으로는 정치 검찰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의 속도 점차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긍정적인 여론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마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모른 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장관 부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거취 표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 장관이 더는 버틸 명분이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직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건 초유의 사태라며 검찰 수사를 넘어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부부는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들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장관이 더는 검찰을 지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무 장관의 집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검찰이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넘어 사실상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공개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셈이어서 수사 상황에 따라 전국은 다시 한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레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서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엽니다. 두 차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등에서 검토한 이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온라인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전국 검사와 직원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도 법무,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녀 원정 출산과 이중 국적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한국당 지도부를 향한 검증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이 한국당 당직 전력이 있는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망원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정치권 냉기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권 일부에서 제기된 자녀 원정 출산과 이중 국적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떳떳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본인과 황교안 대표 자녀 모두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또 몰아붙였습니다. 그 설립 연월일이 2000년입니다. 2000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연월일은 1997년입니다. 이게 명백히 가짜 뉴스라.